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레몬 국산 1호 품종인 제라몬을 농가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음료나 또 다른 식사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레몬은 좀 적잖이 소비되는 과일인데요. 이 레몬의 무려 90%가 수입 품종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연간 레몬을 미국, 칠레를 중심으로요 약 16,000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일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역시도 유럽 품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급되는 이 국산 레몬 제라몬은 유럽 품종보다 추위에 강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적합하고요. 삶 함량이 8.5%로 기존 품종보다 1%가량 또 높다고 합니다. 뭐 향도 진하고요. 과즙도 풍부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산 레몬 품종이요 외국산 레몬 품종에 좀 대응을 해서 국내 레몬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은 양파 또 수입 과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축산물로는 한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과일 911톤, 과일과채 1,484톤, 일반 채소 5,079톤 들어왔습니다. 총 7,475톤 들어왔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1,842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자부터 보시죠. 210.1톤 들어왔네요. 전일 202.7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7.4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자 대지품종 2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8,459원,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는 15,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18,459원으로 오늘과 같은 가격입니다. 등락 가격 0원이죠.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6일 41,97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3월 8일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월 9일 18,459원 기록하면서 2만 원 이하로 가격은 떨어졌고요. 이 가격 계속해서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8,45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미나리입니다. 81.71톤 들어왔네요. 전일 70.9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10.82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9,976원입니다. 최고가 11,000원, 최저가는 9,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11,825원, 오늘은 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1,849원 떨어진 평균가 9,976원입니다. 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3월 7일 8,21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나타냈었고요. 3월 9일 때는 11,825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소폭 하락세 나타내면서 9,97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오이입니다. 449.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19.5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230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출청오이 5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1,165원,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는 2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31,165원, 전일은 31,000원대였네요. 전일보다 1,262원 더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만 원대, 29,000원대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3월 5일 32,02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약간의 또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이런 상황을 좀 반복을 했었고 3월 8일 29,691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격 보겠습니다. 오늘은 3만 원대네요. 31,16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나물 보겠습니다. 35.3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5.3톤을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10.0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참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510원입니다. 최고가 6,000원, 최저가는 5,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6,001원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491원 떨어진 가격이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역시 비교해 봐야겠죠. 3월 6일 5,7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7일은 6,900원까지 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요. 오늘은 6,000원의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 11일 9,385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0일 때부터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좀 반복을 했습니다. 3월 4일 가격 보시면 5,211원이었고요. 그래도 오늘은 소폭 상승세 나타내면서 5,51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4,784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포천시가 3,153원에 거래됐고요. 네, 경기 양주시는 3,50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는 5,900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역시 밀양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4,78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파 오늘 850.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666.9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183.5톤 더 늘었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32원이네요. 최고가는 827원, 최저가는 508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632원입니다. 전일도 600원대긴 했지만 오늘의 가격이 좀 더 떨어졌네요. 전일보다 36원 떨어졌습니다. 네, 양파 1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5일 89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소폭 내림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가격 보시죠. 827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2월 말까지는요, 좀 하락세를 보이는 구간이었습니다. 또 2월 28일 가격 573원이었는데요. 이 가격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때는 685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가격은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서 63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양파입니다. 전남 무안군 435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한평군이 586원에 낙찰됐고요. 전남 신안군 363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평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058원, 평균가는 586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양파에 대한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생생한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경화 팜캐스터를 대신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월요일인 만큼 이곳도 굉장히 활기찹니다. 많은 농산물이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많은 농산물 중에 오늘 만나볼 농산물은요, 까면 깔수록 하얀 속살이 나오고요, 눈물 나게 하는 농산물입니다. 바로 양파를 만나볼 텐데요. 양파의 반입량은 어느 정도인지, 경매가는 어느 정도인지 경매사님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매사 유현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양파가요, 굉장히 농민분들에게 많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재고량이 많이 쌓였다고 들었습니다. 재고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현재 일평균 반입량이 40대 내외로서 톤수로 따지면 600에서 한 700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재고량은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절반이나 되면 굉장히 많은 재고가 쌓였다는 거잖아요. 재고가 이렇게 많다는 건 소비량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가 부진한 상태인데요. 이게 미세먼지나 1인 소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들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매인의 구매력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출하처에서 판로를 다변화하시다 보니까요. 뭐 대형마트 직거래나 아니면 지방 도매시장 등으로 분산 출하들을 많이 하시게 되다 보니까 그런 발주들이 여기 가락시장 중매인한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좀 구매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소비가 원활해져서 시세가 팍팍 오르고 또 농민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경락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현재 15kg 5줄 특품 최고 기준 12,000원에서 13,000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12kg 6줄 특품 최고 기준 5,000원에서 6,000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 건가요? 약간 소폭 상승한 상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상승한 이유가 그 계약철을 맞아서 그 출하처에서 물량들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요. 반입량이 그 감소된 원인으로 좀 시세가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재고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재고를 쌓아놓다 보면 품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양파의 품질이 어떤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양파를 가져오셨어요. 양파 품질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들고 나와 있는 양파가 네. 지금 거의 최고 시세가 나오는 양파인데요. 정말 아무래도, 양파가 크네요. 예, 크고 원형이고 이제 납작하지 않고 원형인 상태에 네. 껍질을 좀 많이 입고 광택이 빛나는 것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제가 봐도 정말 탐스럽습니다. 양파 크기도 크고 이 정도면 품질이 정말 좋은 거죠. 예. 네네. 근데 저장 양파가 오래 저장할수록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만생 저장 양파의 그 저장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냉해를 많이 입게 돼서 네. 그 어른 양파라든지 무른 양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좀 시세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장 양파 아무래도 농가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장되게 되면 무르익기도 하고요. 또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농가에서는 어떻게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 선별 작업의 중요성도 물론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눈으로 다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최대한 무른 양파나 어른 양파는 구별을 좀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아래가 다르지 않게 일정한 크기로 작업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시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속박이 된 상품들을 섞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본인 상품은 본인이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일정한 크기로 좀 선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팁이 있다면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쁘게 더 잘 담는 뭐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예, 먹기도 좋다고 보시기에 또 예쁘게 좀 담아주신다면 상품의 가치를 좀 높이는데 좋은 상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 크기가 저희가 사는 입장에서도 일정하지 않으면 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하고 선별을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 가격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이제 햇 양파가 출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햇 양파는 언제 출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현재 제주 조생 양파의 경우에요. 겨울철에 좀 따뜻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빠른 3월 말경부터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지 하우스 양파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출하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저장 양파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세 가지가 겹쳐서 출하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정부나 농협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시장 격리를 통해서 조생 양파 시장 격리를 통해서 좀 시세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다들 좋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입량을 늘어난다고 하고 또 뭐 햇 양파가 들어온다고 해서 농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테지만 많이 힘써 주신다고 하니까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파로 많은 요리가 가능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요리 많이 하세요? 저는 된장찌개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치찌개도 하고요. 요거에다 이제 소세지 볶음도 하거든요. 양파를 여러모로 활용하면 굉장히 밥 반찬이 따로 없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도 많이 소비를 해줄 테니까요. 농민분들 너무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예, 믿고 꾸준히 정확하게 선별을 해주시면 각 경매사님들이나 각 그 판매처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판매를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믿고서 좀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다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힘내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농민분들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양파 경매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또 요리하는 남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파 같은 경우는 그 뭔가 요리의 메인 재료가 되진 않지만 네. 모든 요리에 많은 요리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 맛을 좀 더해주는 그런 보조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많은 집들이 늘 양파를 좀 구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소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양파는요, 네. 뭐 김치전 여기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파전 뭐 이런데 그리고 네. 찌개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치찌개에도 들어가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쌈, 뭐 수육 이런 거 할 때요. 같이 넣어요. 네. 국물 넣을 때도 넣고요. 그렇죠. 네,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이 양파 많이들 좀 소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 이 양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가락동 365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번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념 채소 관측팀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 관측팀장 김원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양파 농사가 궁금한데요. 농사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생육 상황이 궁금합니다. 양파 생육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높고 한파도 거의 없어서 양파 생육 상황은 전년과 평년보다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뭐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고 하니까 수확량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19년산 양파 생산량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예, 양파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4% 정도 증가하였고, 작황도 평년보다 좋은 편인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올해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약 한 10% 정도 많은 140만 톤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난해에도 생육이 좋아서 산지 생산량이 좀 많은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럼 2018년산 양파는 현재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예, 2018년산 양파는 평년보다 약 한 9% 많은 67만 톤 정도가 저장되었는데요. 네. 2월 말 기준으로 약 56만 톤이 출고되었고, 평년보다 약 한 3% 많은 9만 톤 정도가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뭐 저장량과 생산량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면서요. 지금 뭐 다음 달 말부터 출하 예정인 고흥 조생종 양파의 산지 폐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도 평년보다 많고, 작황도 좋아서, 조생종 양파 생산량이 평년보다 한 13%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위원회에서 조생종 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약 169헥타, 한 10,000톤 정도의 양파를 시장 정리해서 산지 폐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산지 폐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해 동월 대비 가격은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예, 3월 상순 가락동 도매시장 양파 경락 가격은요, 상품 1kg에 672원으로, 2월보다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년보다는 24%, 평년보다는 33% 낮은 상황입니다. 뭐 국내 가격에 따라서의 수입 양파의 반입량도 좀 변화할 것 같은데 3월 수입량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2월 양파 가격도 전년과 평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3월 상순 가격도 그렇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산 양파 3월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감소한 3,000에서 4,0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3월에는 좀 상황이 나아질까 좀 궁금한데요. 3월 양파 반입량 그리고 시세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먼저 조생종 양파 과잉 생산분에 대한 산지 폐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3월 양파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장 양파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최근에 수비 부진으로 그 평년 수준의 가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3월 양파 가격은 뭐 현 수준보다는 뭐 상승하겠지만 전년과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된 결과를 통해서요, 3월 양파 상황을 좀 전망해 봤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산 양파 재배 면적이요, 지난해보다 17% 내외로 감소하는데요. 그래도 평년보다는 4% 내외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3월 출하량은요, 정식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아서 평년보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13% 내외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3월 양파 가격은 지난달 평균 도매 가격이 620원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월보를 좀 참고를 하셔서 네. 양파 재배 또 출하 전략을 세워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초부터는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양파 병해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양파 잎에 발생하는 노균병과 잎마름병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3월 양파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촌진흥청과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의 백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좀 따뜻한 포근한 날씨 탓에 병 발생이 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데요. 이 시점에 양파 농가에서 좀 주의해야 할 병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동기후에 발생하는 양파의 주요 병에는 노균병과 잎마름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은 모두 잎에서 발생하는 병해로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파 재배 농가에서는 발생 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럼 양파병 발생은 좀 어느 정도로 확인되고 있나요? 3월 상순 조사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에서는 잎마름병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꽃샘추위 등으로 3월 상순 기온이 떨어지면서 봄비가 온다면 노균병의 감염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양파 노균병과 잎마름 발생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방이 첫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농가에서는 예차를 통한 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할 텐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좀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 양파 노균병은 잎에 옅은 녹색을 띠며 불규칙한 병반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잎 표면에는 회색빛의 분생 포자와 균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발생 초기에는 관찰이 어려우니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양파 잎마름병은 주로 잎끝 부분이 노랗게 마른 부위에서 감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잎끝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월동기를 거치면서 말랐을 수도 있으나 잎마름병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잎마름병은 동그란 형태의 병반을 형성하고 잎을 노랗게 변색시키면서 결국 마른 부위에 검정색의 분생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환경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양파 병해가 잘 나타나는 환경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양파 병해 발생의 가장 큰 조건은 습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자주 오거나 배수가 좋지 못한 곳, 그리고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병 발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 예보가 있다면 비가 내리기 전에 재배 포장을 확인하시고 병원균 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죠. PLS 시행으로 방제용 살균제를 잘 좀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파 노균병과 잎마름병 방제용 살균제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에서 농약 등록 현황이라는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속도 가능하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살균제 구매처에서 양파 노균병이나 잎마름병 방제용 살균제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3, 4월에 수확하는 햇양파도 있잖아요. 네. 좀 수확기에 주의해야 할 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파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발생하는 병은 주로 토양병입니다. 대표적으로 흑색 썩은 균핵병, 네. 분홍뿌리 썩은병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병은 양파잎이 노랗게 변색되거나 다른 양파에 비해서 생장이 더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양파를 뽑아보면 구에 검정색
초코볼 같은 작은 알갱이가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흑색석음 균핵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뿌리가 연한 분홍빛을 도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분홍뿌리 썩은병 감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양파병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제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백창기 연구사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품질 좋은 양파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내용과 또 농진청의 양파 병해충 관리법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양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148.5톤 물량 들어왔고요. 전일 126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22.44톤 증가했습니다. 한라봉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6,773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일 14,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16,000원대였습니다. 전일보다 2,109원 더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일을 보시면 최근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15,000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후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3월 8일을 기점으로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3월 9일에 21,000원,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후 좀 약간 하락을 하면서 오늘 1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2월 28일 11,887원으로 최근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를 기록했는데 이 기점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1일 16,773원의 평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8,872원에 거래가 됐고요. 제주도가 15,20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233.9톤 반입됐고요. 전일 174.7톤 반입돼서 전일보다 59.21톤 증가했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321원에 낙찰이 됐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5,000원대였고요. 오늘 16,000원대에 거래가 됐죠. 전일보다 633원 가격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6일 보시면 23,000원으로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3월 9일 18,000원으로 떨어졌고요. 이후 이 가격 계속 유지되면서 오늘도 18,000원의 최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1일부터 계속해서 약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다가 2월 20일부터 조금 낮아져서 2월 25일 13,440원으로 한 달 동안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3월 4일 2860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오늘 16,321원의 평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14,14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14,721원이었고요. 경남 고성군은 14,333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24,000원이었고요. 논산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17,946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이죠. 수입 과일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애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2톤 반입됐고요. 전일 4.164톤 반입이 돼서 많이 증가했네요. 24.76톤 증가했습니다. 파인애플 수입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21,163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9,000원대, 오늘은 2만 원대였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상승했습니다. 320원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일에 18,997원으로 일주일 동안 가장 낮은 평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 소폭 상승하면서 3월 7일에는 22,272원을 기록했고요. 이후 거의 비슷한 가격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오늘 21,16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레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6.242톤 들어왔고요. 전일 3.211톤 들어와서 물량 3.031톤 늘었습니다. 자, 레몬 수입 18kg 상품 기준 평균가 47,327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45,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47,000원대였는데요. 전일보다 가격이 조금 하락했네요. 169원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일이 49,201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가였는데요. 이후 계속 비슷한 시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오늘 47,327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엔 오렌지 보도록 하죠. 116.8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45.36톤 반입됐었는데요. 물량 71.48톤 늘었습니다. 자, 오렌지 네이블 수입 18kg 상품 기준 평균가 54,078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 59,000원, 최저가 46,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54,000원대였는데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877원 하락한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7일을 보시면 56,466원,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약 2,000원 정도가 빠졌죠. 오늘 54,078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슷한 수준 유지하면서 조금 소폭 상승했는데요. 58,455원의 평균가 기록했지만 이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54,07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엔 바나나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228.6톤 반입됐고요. 전일 144.4톤 반입됐습니다. 물량 84.16톤 늘어났습니다. 바나나 수입 13kg 상품 기준 평균가 21,092원이었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2만 원대였고요. 오늘 21,000원대였습니다. 자, 전일보다 146원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7일을 보시면 3월 7일 21,701원으로 좀 낮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이후 조금 상승해서 오늘 21,092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이 가장 낮은 평균가였습니다. 21,016원이었고요. 이후 소폭 상승하면서 3월 4일이 21,212원,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지만 약간 떨어졌네요. 오늘 21,092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나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과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과일과채 관측팀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입과일 관측을 하고 있는 이연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요 과일이 어떤 과일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과일 수입량은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수입 품목과 수입국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과일은 크게 열대과일, 감귤류, 온대과일로 나눌 수 있는데 열대과일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는 오렌지, 자몽, 레몬, 온대과일은 포도, 체리, 키위, 석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요 과일 수입량은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2018년 수입량은 2017년보다 1% 증가한 82만 톤 정도였습니다. 또 최근 2019년 1, 2월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0만 5천 톤 수준이 수입되었습니다. 네, 자, 작년 한 해 동안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또 감소한 과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관측이 됐나요? 네, 2018년 망고,
포도, 키위, 레몬, 체리, 오렌지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의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입량에 영향을 주는 건요 바로 수출국 산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수입 과일 현지 동향 또 3월 수입량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3월에 주로 수입되는 과일은 보통 이제 오렌지, 포도, 바나나 정도인데요. 네. 보통 이제 수입 동향과 수입량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는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잦은 비로 수확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적 작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릉가가 많고 소가 비중이 높아 품질 역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3월 오렌지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의 경우 국내에서 청포도 수요가 꾸준하고 실내 산지 작황도 전년보다는 양호한 편이라 3월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많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렌지 작황이 좋지 않아 포도로의 대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중 수입되는 바나나는 주요 수입국인 필리핀의 잦은 비와 홍수 피해 등으로 현지 공급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수입량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수입되고 있는 과일 말고도 앞으로 수입될 과일은 좀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망고, 체리, 파인애플, 키위는 부모 세대에서보다 자녀 세대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차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외식 및 가정용 소비가 급증하면서 연평균 수입량이 69%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과거보다 아보카도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도 수입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소비자 선호도도 수입량 결정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내 농가에서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과일 재배 지도도 변하고 있고요. 또 수입 과일로 여겼던 열대 과일 재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현재까지 도입하고 또 개발하고 있는 아열대 과종만 해도요. 네. 망고, 용과, 또 파파야, 퍼플 패션 프루트, 또 올리브 등까지 있는데요. 최근 핵가족화,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국민소득 증가, 다문화 가정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 아열대 과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연관 산업의 규모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수입 과일에 비해서요, 이 국내산은 농가에서 수확 후에 늦어도 4, 5일이면 이 소비자까지 전달이 되니까 뭐 신선도 면에서는 당연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가 소득을 위해서 수입 과일의 국내 생산에 대한 이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할 걸로 보이네요.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입 과일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축산물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 경매 가격 돼지 지유 킬로그램당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3,405원에 거래가 됐고요. 목요일에는 3,370원에 거래가 돼서 목요일보다 1%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탕박돈 지유 킬로그램당 금요일에는 3,405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일인 목요일에는 3,37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보다 약 1%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엔 닭 도매 가격 보겠습니다. 육개 킬로그램당 지난 금요일 2,857원에 거래가 됐고요. 목요일에는 2,831원에 거래가 돼서 목요일보다 0.9% 상승했네요. 자, 이번엔 달걀 특란 10개 기준 지난 금요일에는 860원에 거래가 됐고요. 목요일에는 86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요일보다 0.7% 낮아졌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축산물이죠. 한우 경락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 평균 지육 100g당 지난 금요일 1,76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1,776원이었는데요. 목요일보다 0.6% 가격 하락했네요. 자, 거새우 지육 100g당 지난 금요일 1,887원에 거래가 됐고요. 목요일에는 2원 낮은 1,88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요일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자, 비거새우 보겠습니다. 지육 100g당 금요일 1,236원에 거래가 됐고요. 목요일에는 1,413원에 거래가 됐었네요. 자, 목요일보다 12.5% 가격 하락했습니다. 유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육 100g당 금요일 1,041원에 거래가 됐고요. 목요일 1,095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목요일보다 4.9%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농협 한우경영지원팀의 나홍준 팀장과 함께 오늘의 축산물이죠. 한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 구제역 발생 이후에 현재 한우 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1월 28일과 29일 그리고 31일에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었는데요. 다행히 차단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더 이상 확산이 없이 진정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장됐던 가축 시장도 재개되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한우 등급 판정 마리수도 궁금한데요. 구제역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1, 2월 한우 등급 판정 두수는 14만 2천 두로 지난해 동기간 14만 8천 두 대비해서 4.1% 감소되었습니다. 1월에는 10만 7천 두로 전년 대비해서 21.6% 증가했지만 2월에는 구제역과 설 명절 이후 소비가 감소되면서 3만 5천 두로 전년 대비 41.6% 감소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한우 시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월 한우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평균 17,750원대로 작년 2월 17,700원 평균 17,700원 대비 0.3% 정도 상승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구제역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항상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늘 걱정이 되거든요. 그쵸. 이번에 한우 산지 가격 동향에도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 2월 수송아지 6, 7개월령 산지 가격은 366만 원으로 작년 동월 352만 원 대비 4.1% 상승했고요. 암송아지 6, 7개월령 산지 가격은 310만 원으로 작년 동월 296만 원 대비 4.8% 상승했습니다. 네. 구제역 이후 거래 동향은 가축 시장 폐장 기간 중에 적체됐던 대기 물량이 적절히 소화되면서 산지 가격 역시 구제역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요즘 한우 송아지 산지가의 상승세가 지금 심화됐다고 합니다. 구제역에 영향이 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산지 가격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한우 가격 강세로 돌아서면서 농가의 번식 및 입식 의향이 높아졌고요. 네. 중소규모 번식 농가는 감소하고 네. 일관 사육 농가는 증가함에 따라 가축 시장에 출품되는 송아지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산지 가격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우 소비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제역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하진 않았나, 부진하진 않았나 이렇게 또 걱정이 되는데요. 소비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2월 한우 등심 1등급 평균 소매 가격은 100g당 6,195원으로 작년 동기간 5,903원 대비 4.9% 상승했지만 거세후 출하대기 물량 증가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서 향후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구제역도 진정되고 있어서 네. 소비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3월 들어서 이 한우 경매 상황은 어떤지 음성 공판장의 김욱 경매사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욱 경매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요즘 소가 하락세 때문에 농가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던데요. 뭐 지난주 동안 반입량이나 가격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음성 공판장이 전국 최대 규모로 일일 소 700두 정도 경매를 하는데요. 네. 지난주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전국 도매시장에서는 2월 마지막 주 대비 25% 증가한 8,310마리가 경매됐습니다.
한우 거시어의 평균 경락 가격은 지육 1kg당 18,731원으로 2월 마지막 주간 대비 67원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는 출하량 증가에도 학교 개학과 식당 소비 증가, 3.1절 연휴로 인한 소비 증가로 출하량 증가에도 소폭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가격은 그럼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월요일은 소 전체 경매 두수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네. 내일부터 본격 경매가 시작되는데 당분간은 큰 등락 없이 한우 거시어 기준 지육 1kg 18,500원대를 축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약간의 가격 상승이 보여지고 있긴 네. 한데요. 그래서 소비가 원활해져야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비는 어떻습니까? 예, 소비는 경기 불황 속에 학교 개학과 또 네. 이제 입학식 축하, 또 식당 소비 증가, 또 3월 1일 연휴로 인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우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수입 쇠고기의 인기 좀 여전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수입 쇠고기 이제 가장 큰 강점은 싼 가격이죠. 네. 예, 수입 쇠고기를 주 원료로 하는 그 식당, 뭐 예를 들면 샤브샤브형 이런 체인점형 식당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이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좀 전에 18,500원대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보실 때 언제쯤 한우 가격이 안정세에 든다고 보시겠어요? 아니면 좀 혹은 또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예, 한우 가격은 이제 한우 거새우 기준으로 지육 1kg당 18,500원, 요즘 같은 시세 정도면 네.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우 고기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하는데 값싼 네. 수입용으로 소비층이 이탈한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우 소비 감소 또 가격 하락의 주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좀 필요한 것이 바로 출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출하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 등락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한데요. 조금 이렇게 빨리 출하한다고 하더라도 날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사육해서 최대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출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시장의 특성은 좋은 고급육은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높고 그렇지 못한 저금육은 낮은 가격에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뭐 좋은 품질의 상품 출하하는 게 제값을 받는 또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경배사님 지난번에 우리 돼지 얘기할 때 목소리가 안 좋으셨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밝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고요. 팀장님, 뭐 3월 이후에 한우 도축 마리수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1, 2월 한우 도축 두수는 13만 2천 두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했지만 향후 출하 예정 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네. 3월과 5월 도축 두수는 지난해보다 4.8%에서 6.4% 증가한 17만 2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우 도매 가격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는지 좀 도매 가격을 짚어주시죠. 1, 2세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해서 도축 두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도축 가격은 지난해 18,064원보다 하락한 16,800원에서 17,8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는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떨 걸로 전망을 하고 계세요? 3월 한우 사육 두수는 네. 2세 이하 사육 두수 증가가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286만 2천 두로 전망되고요. 6월 사육 두수는 도축 두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1, 2세 두수와 2세 이상 암소 두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0.9% 늘어난 300만 1,000두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작년 사육 두수 294만 1,000두 대비해서 약 2% 증가한 299만 4천두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송아지의 입식 의향은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표본
농가 조사 결과 송아지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우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생산비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요. 송아지 입식 의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수입 상황일 것 같아요. 이 수입 상황에 따라서 국내 축산 농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현재 수입 현황은 어떤가요? 작년에 쇠고기 수입 양은 41만 6천 톤으로 역대 그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네. 올해 수입 전망은 국내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작년보다 2.1% 감소한 40만 7천 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뭐 쇠고기, 뭐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 얘기를 하지만 네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점유율을 조금 확인을 좀 해주시죠. 올해 2월까지 미국이 52.1%였고요. 네. 호주는 40.4%, 그리고 뉴질랜드가 3.6% 순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캐나다가 1.8%, 멕시코에서도 좀 수입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군요. 네. 네,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쇠고기가 수입이 되고 있고요. 자, 보니까 칠레도 있어요. 0.1% 정도. 네, 그렇습니다. 참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쇠고기 수입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우도요. 수출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 소식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어디로 수출이 되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빠르면 다음 달부터요. 이 홍성 한우가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출이 된다고 아.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베트남 하면 뭐 빠른 성장세와 또 한류 효과로 구매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우가 미국산과 호주산보다요. 더 높은 가격으로, 아. 네,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서 수출된다고 하니까 이만큼 기쁜 소식이 또 없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베트남이다 보니까 또 우리 한우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하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품질의 한우가 계속해서 좀 수출길에 올라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축산물 한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소매가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는 2,276원입니다. 최고가는 3,770원이고요. 최저가는 1,39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평균가 전일보다 24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2,276원을 기록했습니다. 월동무도 보시죠. 한 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33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950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일과 같은 평균가고요. 계속해서 양파입니다. 오늘 알아본 품목이죠. 1k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1,485원,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86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11원 떨어진 가격 1,485원의 평균가입니다. 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32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3,900원이고요. 최저가는 3,33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전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452원 더 상승한 가격이네요. 감자 수미품종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03원이고요. 최고가 590원, 최저가는 250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가격은요, 전일보다 3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오늘 평균가 403원입니다. 네, 배신고 품종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38,672원이고요. 최고가 46,630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38,672원, 전일보다 366원 더 하락한 가격이네요. 딸기 100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86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원, 최저가는 620원에 판매됐네요. 네, 평균가 전일보다 11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866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방울토마토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7,689원, 최고가는 8,420원, 최저가는 5,75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등락과 비교해 봐야겠죠. 전일보다 13원 상승하면서요. 오늘 평균가 7,689원을 기록했습니다.
풋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447원입니다. 최고가 2,250원에 판매됐고요. 최저가도 보시죠. 760원입니다. 네, 평균가 전일보다 6원 더 오른 가격이네요. 다음은 팽이버섯입니다. 15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92원, 최고가는 650원, 최저가는 32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2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492원입니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701원, 최고가는 980원, 최저가는 495원입니다. 네, 평균가 전일보다 8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열무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부터 보겠습니다. 2,170원이네요. 최고가는 3,080원, 최저가는 1,164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32원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2,17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애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366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는 1,7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98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등락가 보시죠. 전일보다 2원 하락했습니다. 깻잎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53원, 최고가는 2,480원, 최저가는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전일보다 17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오늘 1,65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멜론도 보겠습니다. 한 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142원입니다. 최고가는 15,900원이고요. 최저가는 8,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293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당근 무쇠척 1k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3,026원입니다. 최고가 4,980원에 판매됐고요. 최저가는 1,980원이었습니다. 네, 전일보다 4원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3,026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깐마늘도 보겠습니다. 국산 1kg 상품 기준 평균가 9,423원입니다. 최고가는 13,300원, 최저가는 6,830원에 판매됐네요. 등락가 보겠습니다. 전일보다 37원 하락했습니다. 갓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470원, 최고가는 2,800원에 판매됐고요. 최저가는 2,25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 가격은요. 전일보다 125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오늘 평균가 2,470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축산물 소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7,685원에 판매가 됐고요. 전일 7,707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가격이었습니다. 한우 불고기 역시 100g 기준입니다. 오늘 4,359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일 4,372원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돼지 삼겹살 보겠습니다. 100g 기준이고요. 오늘 1,678원에 판매가 됐고요. 지난주 1,684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가격 기록했습니다. 돼지 목살 보겠습니다. 100g 기준이고요. 1,640원에 판매가 됐고요. 지난 금요일보다 약간 떨어졌네요. 지난 금요일보다 2원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뭐 주말 동안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요. 네. 근데 요즘 잦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3월에 화창한 봄 날씨를 느끼긴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잖아요. 네. 가축들도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축도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축산 현장도 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수의업계에 따르면요,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픈 소를 살펴보면 기도에 이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다며 초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가축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네. 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도 가축이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폐렴 등 호흡기 질병이나 또 결막염 같은 안구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서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하시고요. 또 소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통을 좀 자주자주 청소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좀 잘 열지 않잖아요. 네. 집안에 그렇죠. 네, 근데 실내 공기도 고여 있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환기를 꼭 시켜줘야 맞습니다. 한다고 하죠. 네. 이 축사의 경우는요, 미세먼지를 피하느라 이 축산에 환기를 하지 않으면요, 축사 안에 이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미세먼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농협 한우경영지원팀의 나홍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3월 13일 내일 모레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방송 관계로 사흘 후인 목요일 이 시간에 봄동배추 또 감귤, 단호박 시세 정보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